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이제 막 끌고 오다시피 저에게 와서 막 이렇게 통탄해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기대한 만큼 올곧게 이제 자기 앞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계속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희귀꼬머리처럼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툭 하면 자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이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끌고 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고등학교 이상 정도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해요. 어린애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뢰를 받으면은 이제 지금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이제 그런 당면한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의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어 나왔는가,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추적을 해야 이제 적중하는 처치를 우리가 가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뭘 자극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뽑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쳐주는 식의 처치뿐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중하는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면 그때는 까불까불하고 어쩌고 하고, 이제 이 스스럼 없이 지냈던 시절이 쭉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또는 이사를 갔다든가, 엄마가 또 일을 하게 됐다든가, 또는 불가피해서 친척집에 맡겨졌다든가, 또는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아주 심하게 아파서 엄마 아빠가 다 그 형제 자매에게만 신경 쓰고 자기는 방치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이렇게 이제 그 계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삐끗하게 된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쾌적하게 이렇게 살다가 뭔가가 원활하지 않게 이렇게 삐끗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불편하고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 이게 건강한 애들은 이거를 부모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요. 잃는다 그럴까요? 아니면 도움을 청한다 그럴까? 아니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속상한 거를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인 이 부모를 태산같이 믿어야 되고,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부모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도 이제 저에게 부모님 손에 끌려서 온 그런 분들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알려요. 그래서 왜 그때 너는 굉장히 겁나고 또 위축되고 상당히 의기소침해졌는데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면은 더 혼날까봐, 또는 얘기를 해봐도 귓전등으로 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단답 형태로 탁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이 애는 얘기를 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더 질타를 받거나 아무 이 도움도 안 되는 처방만 받으니까 애가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기 애가 주변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 까맣게 모르고 그냥 부모 입장에서만
이렇게 애들에게 뭘 제공하느라고 바빴지 애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어렸을 때 이 부모와 애착 관계가 튼튼했던 사람네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탈선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부실해서 이게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즉각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꿍꿍꿍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더 위축이 되거나 또 얘기를 해봐야 부모님이 들어주지를 않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조금 뭐 학교 선생님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이러면 이제 부모가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고 이 학교 선생님에게 점잖게 우리 애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애가 이런 거를 불편해합니다. 이 정도로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양 학교에 가서 꽝꽝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도리어 부모님이 별일도 아닌 거를 가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소란을 피우려니까 애가 그래서 기가 더 사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든 경우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뭔가 이 아이가 부모를 충분히 의지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막 뭐를 하려다가 이게 잘못돼서 훗날 이런 결과로까지 이게 번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녀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줄 때 이 애들은 부모를 담뿍 믿고 든든하게 여기고 또 이런 부모의 이야기는 애가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애가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젊은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를 키울 때 참 자녀랑 친해지는 거 그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가정에서도 이렇게 크다가도 사춘기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지가 뭐 굉장히 어른처럼 된 줄 알고 이게 자칫 뻗나갈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쪽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탈 행위를 해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럴 때 이 자녀와 친했던 부모는 자녀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지 딸에는 엄마 말이 합당한 것 같지 않고 지가 생각했던 게 저쪽으로 가는 게 훨 좋은 것 같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이네들이 속상할까봐 썩 동조는 안 해도 꽁거리면서도 걷어차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녀와 친밀성을 유지한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 시절에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친밀성을 근거로 붙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SOS를 청하고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기꺼이 그거에 응하려고 할 때 이 소중한 자녀를 잘 붙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부모하고 관계가 탄탄했으면은 지금 막 어쩌고 저쩌고 흔들거려도 예후가 좋아요. 금방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일찍부터 이 부모를 불신하고 혼자 뭘 꿍꿍거렸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지 좀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안 받아들여요. 뭐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하다가 제자리 걸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 있는 놀이치료하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만났더니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의외로 그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선생님한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엄마들이 아주 까맣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 자기 애들한테 막 양쪽 귀가 시끄럽도록 막 애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얘는 누구랑 싸워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놀이치료 선생님인 엄마는 아주 그 애들에 대한 또 학교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다른 집 애들 어머니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그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1학년, 요만한 애들이 벌써 그렇게 이제 부모를 태산같이 믿지 않고 부모를 경계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요새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 젊은 자녀들이 희한한 데 빠져갖고 아주 위기, 뭐 캄보디아에 끌려가느니 뭐 다단계에 끌려가느니 여러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네들은 이 부모랑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보면서 자기 자녀가 저렇게 위기에 처했는데도 부모는 까맣게 모르고 이네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도 그런 거를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도움을 안 청하고 이게 될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소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라든가 그런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서로 도움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려면은 애착 관계가 아주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때 스스럼 없이 도움도 청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야단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잘 듣고 돕고 나서 이제 할 말 있을 때 하더라도 그 애들 입을 닫게 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